세계사 수능 특강 9강 개념 4. 자, 이제 동유럽의 절대왕정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과 동유럽 절대왕정의 차이가 있다면, 서유럽의 절대왕정은 이제 장원의 해체가 14세기에 진행이 됐고, 시민 계급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왕권 강화나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이 되었으나, 동유럽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장원의 해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따라서 시민 계급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농노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떤 왕을 통한 개혁은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추진해야 되는 위로부터의 개혁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국민들을 깨우쳐야 되고 직접 이끌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절대 군주들을 계몽전제 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경우가 전형적이기도 한데요. 18세기에 프리드리 2세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신성로마 제국이 30년 전쟁 이후에 사실상 해체가 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영방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리드리 2세가 나라를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계몽전제군주인 면을 볼 수 있는 게 본인을 스스로 국가 제일의 공복, 국가 제일의 공식적인 종이라는 그런 뜻이죠. 국가 제일의 공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반마키아벨리론을 저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따 자료에서 볼게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계속 끊임없는 싸움을 해요. 이때 오스트리아의 왕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여제였는데요. 그로부터 슐레지엔이라는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영토 확장의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함께 분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코코 양식의 상수식 궁전을 만들게 되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나올 확률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왕이 있는지.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여제가 있었고요. 그의 아들인 요제프 2세가 계몽 군주로서 개혁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미흡했다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입니다. 철저하게 러시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유럽식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유럽화 정책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하나 잘 나오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수염을 자르게 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북방전쟁을 통해서 발트해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고 수도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1687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중국과 맺게 되죠?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청나라에 어떤 황제가 있었을까요, 그때? 네, 청나라의 강희제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후반으로 가면 표트르 대제 이후의 계몽군주가 예카테리나 2세라고 하는 여제죠. 계몽전제군주를 자처했고요. 이때 바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요게 한번 선지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료를 보고 가겠습니다. 네, 박세현 선생님 책 158쪽에 프로이센 프리드리 2세의 반마키아벨리론이 나와 있네요. 국민의 행복은 군주의 어떤 이익보다 중요하다. 생각건대 군주는 결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백성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일의 공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인간은 자기의 안전 및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두머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의 공동 이해로 합칠 필요를 느낀 것이다. 제목이 반마키아벨리론인 이유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르네상스 시대의 저작 떠올리면 됩니다.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강력한 군주, 권모술수도 불사하는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 도덕과 정치의 분리를 이야기한 그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그러면 수특 확인하겠습니다. 네, 수특 내용 굉장히 축약되어서 나와 있어요. 핵심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낭트 칙령을 폐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상공업자가 많았던 위근호들이 해외에 망명을 증가합니다. 산업이 위축되는데 어디로 많이 가냐면 이제 신교도가 많았던 혹은 조금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스위스나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지역에서는 산업이
조금은 발전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아까 설명할 때 러시아 퓨트르 제제가 청과 맺었던 네르친스크 조약 연도 정정해서 말할게요. 1689년입니다. 조금 위로 가서 날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인도에 사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위해 만든 회사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본국 정부로부터 무역뿐 아니라 군대도 보유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꽤 큰 권한까지 갖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어, 네, 이렇게 9강 개념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념 정리하시고 문제 풀고 문제풀이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